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을 아침이었어요. 3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울리던 알람시계 대신 이제는 새소리가 저를 깨웁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 맞는 가을이었죠. 저는 황선희, 올해 60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에서 35년간 1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작은 사람들의 큰 선생님이라 불리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저의 전부였죠.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 작은 손글씨로 쓴 편지들, 졸업식 때마다 흘리던 눈물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남편 영호는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그립네요.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큰딸 지혜는 해외에서, 아들 준호는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니 명절이나 큰 기념일에만 볼 수 있죠. 퇴직 이틀 전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내년에도 우리 만날 수 있죠? 아이들의 포옹과 질문에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의 선생님일 거예요. 공부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 찾아오세요. 퇴직 후 첫 주는 마치 긴 방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보고 평소 못 갔던 백화점 문화센터도 가보고 오랜만에 동기들과 점심도 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35년간 제 인생을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학급 전화기에서 울려대던 학부모님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도 없었어요. 누군가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종이 울리며 시작되는 수업도 없었죠. 차를 마시며 TV를 볼 때면 예전 같으면 수업 준비나 숙제 검사를 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이상하게 집이 더 커 보였습니다. 특히 저녁 준비를 할 때 가장 외로웠어요. 혼자 먹을 밥을 짓고 혼자 먹을 반찬을 준비하며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던 그의 목소리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저녁,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그냥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뭔가 해보세요. 취미 활동이라도. 뭘 하겠니? 이제 나이도 나이고 동네에 구립도서관이 새로 오픈한다길래 생각났는데 자원봉사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가 워낙 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시고. 맞아요. 저는 책을 참 좋아했었죠. 학교 도서실에서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알게 했던 경험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 준호야. 다음 날 아침, 산책하기 좋은 시간에 새로 문연 구립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현대식 인테리어에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책 냄새가 가득한 곳. 오랜만에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서 김주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아,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가 그냥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데 특히 아침 시간에 책 정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신 적 있으세요? 네, 35년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와, 그럼 정말 도움이 되시겠네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거든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밝았죠. 첫 봉사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편안한 슬랙스를 입고 가방에는 읽고 있던 책도 챙겼어요. 도서관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한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회색 셔츠를 입은 신사였어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죠. 깔끔하게 짧은 머리에 은발이 섞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자원봉사하게 된 황선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어제 주희 씨한테 설명 들으셨죠? 제가 이미 한 달 정도 나오고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함께 책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먼저 책장에 손을 내밀 때 실례합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무거운 책을 들 때는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세심함도 있었죠.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책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2년 정도 됐네요. 증권회사에서 31년간 일했었는데 정년하고 나니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길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퇴직한 지 한 달 됐는데 아직 낯설어요. 벌써 아이들이 그리워요. 초등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책 정리에 익숙하시겠네요. 전문가시잖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2시간 동안 함께 일하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최민준 선생님은 부인을 7년 전에 유방암으로 잃었다고 하셨어요. 저처럼 자녀들은 있지만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외롭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어요. 아직도 가끔 주방에서 요리할 때면 남편이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하고 물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즐겨 마시던 커피 향이 날 때면 순간 그녀가 주방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서로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소소한 기대가 되었죠. 때로는 같은 책의 다른 페이지를 읽고 있다가 서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3주째 함께 봉사하던 어느 날, 오전 작업을 마치고 도서관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선희 선생님, 오늘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매일 일찍 나오셔서 도와주시니 정말 고맙거든요.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덕분에 도서관 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준 선생님은 증권 분석가로 일하며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펼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주식 대신 소설을 읽으면서 여유를 찾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이 동네에 산 지 38년 됐어요. 딸이 태어나면서 이사 왔죠. 그때는 이런 도서관도 없었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저도 맞은편 동네에 살아요. 사실 여기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전에는 집에만 있느라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빠져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날 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도서관 봉사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그래. 책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행이네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면 걱정돼요.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통화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 정말 기분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최민준 선생님과의 대화가 큰 위안이 되고 있었죠.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으로서 같은 나이대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서관에 일찍 도착했더니 최민준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죠. 민준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찍 나와서 커피 사왔어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작은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요즘 이런 작은 친절들이 너무 좋아요. 혼자 살다 보면 이런 게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희의 호흡이 딱 맞았어요. 말없이도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도왔죠. 2달째 함께 봉사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만나는 일상이 제 삶의 작은 기대가 되었어요. 가끔은 봉사가 끝난 후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부부같이 잘 어울리신다며 농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어 넘겼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12월 어느 추운 아침, 최민준 선생님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연락도 없어서 걱정이 됐죠. 도서관 사서 주희 씨에게 물어보니 어젯밤 전화로 몸이 아파서 며칠 못 나갈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실까? 급하게 결정을 내린 후 장을 보러 갔어요. 배추와 물을 사서 직접 속 편한 죽을 끓였죠. 그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전화를 걸어 최민준 선생님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인데 아프시다고 해서 죽이라도 갖다 드리려고요. 엄마,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좋네요. 엄마도 친구가 생기셔서. 딸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조금 복잡했어요. 단순한 친구로서의 걱정인 걸까? 아니면 현대식 빌라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주제넘은 걸까? 하지만 결국 인터폰을 눌렀죠. 네, 누구세요? 약간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 선생님, 황선이에요. 도서관에서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준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렇게까지 오시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죽 끓여왔어요. 혼자 계시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시잖아요. 감기에는 따뜻한 죽이 최고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들어오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 아내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정리된 느낌이 들 정도였죠. 주방에서 죽을 데우며 문득 남편이 아플 때 챙겨드리던 기억이 났어요. 가슴이 찡했죠. 선희 선생님, 이렇게 챙겨주시니 마치 가족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네요. 죽을 먹으며 민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분을 단순한 봉사 친구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도 못 나오시면 혼자서라도 봉사 갈게요. 아니에요. 모레는 꼭 나갈게요. 오늘 덕분에 기운이 나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민준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 같다는 말이
정말 친구로서의 마음일까?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리 열심히 하세요? 응. 갑자기 왜? 아니, 친구분 하나도 챙기고 요즘 부쩍 요리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요. 딸의 묘한 톤에 뭔가 조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죽은같이 일하시는 분 때문에 아프시다길래 그래도 남자분한테 음식을 해드린다는 게 엄마도 조심하세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딸의 걱정을 들으며 맞아,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픈 친구를 챙기는 게 뭔가 잘못된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죠. 모레 도서관에서 민준 선생님과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조금 어색했습니다. 말없이 책을 정리하다가 민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번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봤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친구니까요. 친구라는 말이 나오면서 뭔가 선을 그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았죠. 우리 사이에는 넘으면 안 될 선이 있었으니까요. 실은 저도 집에서 혼자 민준 선생님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 정중한 말씨, 그리고 저를 이해해주는 눈빛까지 점점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60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봄이 오면서 도서관 봉사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민준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생겼죠. 선생님,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했어요. 6살짜리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 선생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도 새로운 사랑을 꿈꿀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도서관 행사로 야외 독서 모임이 열렸어요. 민준 선생님과 함께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죠. 아이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았을 때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정말 아이들 상대하는 게 자연스러우시네요. 역시 35년 베테랑이시라. 저도 손주들을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죠. 민준 선생님도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진심을 다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하늘하늘 우리 주위로 떨어졌어요. 그때 민준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희 선생님,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아직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모두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서두르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아셨으면 했어요. 공원을 산책하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부인을 잃은 후 7년간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 10년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선희 선생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급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처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배려심 깊은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 눈이 부담스럽다. 정말 이런 감정이 맞는 걸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해외에 있는 딸 지혜에게서였죠. 엄마, 최근에 도서관 자원봉사 정말 즐겁게 하시나 봐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아이들도 귀엽고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들으니까 남자분과 친하게 지내신다면서요? 동네 서씨 아줌마가 엄마 얘기를 엄마 친구한테 어디선가 우리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아니다. 그냥 같이 자원봉사하는 분일 뿐이야. 과장된 거야. 엄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조심하세요. 참 요즘 세상에 소문이 빨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준 선생님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요. 실은 딸의 반응이 두려웠던 거예요. 60세가 된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다음 날 도서관에서 민준 선생님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제와 달리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민준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시선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이. 제가 너무 무책임했나 봐요. 민준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민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날 이후 둘 사이에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봉사는 계속했지만 예전만큼 대화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마음은 서로에게 끌리는데 현실적인 걱정들이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아이들의 인정, 아니면 내 행복?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선이야, 너는 아직도 예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민준 선생님과 마주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북클럽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참가자가 답했죠.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해요.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제 마음을 숨기려 했을까요? 북클럽이 끝나고 민준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선희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도서관 옥상 정원에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없이 맑았어요. 민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죠. 더욱이 자녀들의 시선까지 생각하면.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에요. 좋은 사람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 선생님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들을 설득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선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또 다른 봄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저에게도요, 35년간 아이들을 봄처럼 피우고 지게 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에도 봄이 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해 봤어요. 먼저 서울에 있는 딸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말 서울로 올라가는 KTX에서 계속 대화 내용을 연습했어요. 딸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도서관에서 만난 최민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딸과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회사에서 곧장 온 모양인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딸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도서관에서 만난 최민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처음엔 그냥 봉사 동료였는데 점점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응, 좋아하게 됐어. 이 나이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세요? 진심으로? 응. 엄마가 아빠 보내고 10년간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그래도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할 거야. 아직 재혼이나 그런 건 전혀.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야.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분이 정말 엄마에게 맞는 분인지 동생한테도 얘기해보고요. 그날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열차 안에서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듣기로 새로운 분을 만나셨다던데요. 누나가 이야기했구나. 화났니? 아니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중요하죠. 다만 신중하게 하세요. 괜찮은 분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들의 차분한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말 두 자녀를 모두 초대해 민준 선생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준 선생님도 얼마나 긴장하신지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어요. 서울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준입니다. 민준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신 모습이 새삼 다른 분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딸 지혜입니다. 저는 아들 준호예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진정성 있게 자신을 소개했고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두 분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니. 저도 딸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어요. 엄마가 워낙 일을 좋아하셔서요. 집에 와서도 수업 준비하시느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도 민준 선생님의 진심을 느꼈나 봅니다. 특히 민준 선생님이 부인을 암으로 잃은 후 두 딸을 홀로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도서관 봉사를 재미있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언제 저렇게 밝게 웃으셨나 싶을 정도로 준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혜가 말했어요. 민준 아저씨,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셨으면 해요. 그럼 저도 좋아요. 준호도 덧붙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아이들이 참 훌륭하게 자랐어요. 고마워요. 민준 선생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날 밤 늦게까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재혼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민준 선생님의 두 딸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저희들과 달리 첫째 딸 수진 씨는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둘째 딸 수연 씨는 회사 복귀를 준비 중이라 여유가 있었죠. 아버지가 최근 정말 밝아지셨어요. 어머님 덕분인가 봐요. 저희 엄마도요. 도서관 가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달라지세요.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모임이었어요. 도서관 앞 작은 채플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렀죠. 35년간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사랑에는 나이도 없다는 걸 배웠답니다. 제 소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어머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버님이 엄마를 잘 챙겨주시는 걸 보니 안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가끔은 손주들도 찾아와요. 작은 아파트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선이야, 커피 한 잔 더 마실래? 아침 식탁에서 민준이 물어요. 응, 좋아. 오늘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프로그램 있지? 맞아. 같이 가자.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었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민준 씨,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을 만난 걸까? 아니야. 딱 맞는 시간에 만난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 은퇴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의 봄. 사실 봄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피어난 거였어요. 도서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아름답게 써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민준과 저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벚꽃 대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엔 친구였다가 점점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와. 중요한 건 진정한 마음이야. 재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충만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고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둘의 호흡이 완벽해서 책 정리도 더 효율적이 되었죠. 선이야, 오늘은 아이들이 온다며?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수요일 저녁은 항상 아이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과자를 가져오고 수연이는 과일을 준비하고 준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왔죠. 지혜가 미국에서 가져온 초콜릿도 있다고 했어. 수진이도 화상으로 참여한다니 좋네. 요즘 시차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작은 아파트는 아이들이 오면 북적거렸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녀들의 직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도 도서관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죠. 엄마,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닌가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더 활기차. 퇴직 후에 이렇게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민준 아버님도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계시더니 수연이도 웃으며 말했죠. 아이들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망설임이나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어느 봄날 도서관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민준 선생님, 선희 선생님, 혹시 노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 요청하시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나이 또래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우리는 인근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점차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책 읽기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소리내어 읽어드리고 글씨가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확대된 자료를 준비했죠. 선생님들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다시 알았어요. 8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담은 어떤 책보다 감동적이거든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 배움과 성장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2주년이 다가오면서 민준이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당연히 있지. 왜? 비밀이야. 그냥 예쁘게 차려입어. 토요일 아침, 민주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차로 1시간쯤 가니 작은 펜션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 공원 근처야. 기억나? 아,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민준이 처음 마음을 고백했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펜션 정원에는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와인과 함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건 뭐야?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선희에게 2년 전 도서관에서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무수히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준 당신이 이제는 나의 인생에 특별한 사랑이 되어 주셨죠. 함께한 730일 동안 당신은 제게 다시 웃음을 가르쳐 주셨고 아침을 기대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봄을 계속 가꾸어 가겠다고. 당신의 민준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고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나도 한마디 할게. 선생님들 결혼하시나 봐요? 갑자기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보니 경로당 어르신들과 도서관 아이들이 꽃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깜짝 파티야. 엄마, 민준 아버님, 결혼 2주년 축하해요. 지혜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손주 서연이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60세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다니 축하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얻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들처럼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환호했죠.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민준과 저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너무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나도야. 아내가 떠나고 7년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 민준 씨 고마워.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줘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였어요. 3주년이 되던 해 가을 우리는 도서관에 작은 기증을 했습니다. 최민준 부부 도서 기금을 만들어 매년 신간 아동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했죠. 두 분의 사랑이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 감동이에요. 주의 사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죠.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민준과 저는 도서관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3년 전 처음 마음을 나눴던 바로 그 장소였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기억해. 그때 네가 엄청 긴장했었잖아. 너도 떨고 있었어.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때의 떨림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선희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에게는 아직 오래오래 남은 봄이 있어.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6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주변의 시선도 걱정되고 아이들의 반응도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두려움은 불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알고 있는 나이이기에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죠. 현재
우리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의 모범 부부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새로 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저분들처럼 오래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듣곤 하죠. 주말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두 사람만의 여행도 떠납니다. 작년에는 민준의 고향인 전주로, 올해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산으로 다녀왔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오랜만에 섬에서 느리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노년의 삶.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내 인생의 또 다른 봄이었습니다. 어제는 도서관에서 중년 부부 대상 북클럽을 시작했어요. 인생 이막을 위한 독서라는 주제로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들 보면 희망이 생겨요. 저희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한 참가자의 말에 민준이 답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건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더 좋고요. 세월이 흘러 올해로 민준과 저는 결혼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주 묻더라. 이 나이에 재혼했다고. 뭐라고 대답해? 행복하다고. 60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라 더 소중하다고.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다면 이제의 사랑은 깊고 포용적이에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성숙한 사랑이죠. 요즘은 동네에서 사랑하는 도서관 부부로 유명해졌어요. 젊은 커플들도 우리를 보고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하고, 어르신들은 아직도 저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하며 희망을 얻으신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기사로 우리의 이야기가 실렸죠. 정말 행복하세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죠.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깊어진 만큼 더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도 덧붙였어요. 퇴직 후 7년간 그저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면 이제는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여요. 선의를 만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에요. 손을 잡고 걸으며 민준이 말했어요. 알지? 내가 매일 내게 하는 말. 물론 오늘도 사랑해. 맞아.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사랑할 거야.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원봉사 동료들도 미소 지어 주셨어요. 60세에 시작된 우리의 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봄은 경험과 지혜로 더욱 풍성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더욱 따뜻하니까요. 책을 정리하며 민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첫날의 그 설렘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또 다른 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지식과 사랑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어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봄은 마음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